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결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차례는 바로 광주 FC입니다. 광주 FC의 이번 시즌 성적은 파이널 B에서 최상위에 위치했던 건데 원래 순서대로면 뭐 아마 포항을 했어야 됩니다만 포항의 경기가 영상 제작 시점까지 아직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경기가 다 끝난 광주를 보도록 하겠고요. 광주의 이번 시즌을 생각해 본다면 선수단은 참 위대했지만 행정력이 아쉬웠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는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쉬운 점이 좀 없진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시즌을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의 이번 시즌 결과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지도하에 이강현 선수가 주장을 맡아서 이번 시즌 광주를 이끌었고요. 2025 K리그 1에서는 15승 9무 14패, 승점 54점을 받아내면서 득실차는 마이너스 1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순위가 7위였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지난해에는 파이널 B에서 9위에 또 자리를 했던 걸 생각해보면 훨씬 또 순위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파이널 A 경쟁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광주가 뭐 좋은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에서도 광주 FC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2025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이 비셀고베를 참 극장 승부 끝에 잡아내면서 8강까지 올라갔었고 물론 8강에서는 알힐랄에게 참 힘든 경기를 펼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코리아컵 역시 어려운 팀의 상황 그리고 팀의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코리아컵에서 또 결국 준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광주 FC 이번 시즌은 참 다양한 것들에 많이 도전하면서 결국은 끝끝내 조금씩이라도 많은 걸 이뤄낸 것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선수단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좌측에 라인업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민 키퍼를 비롯해서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의 백포라인, 그리고 오후성, 최경록, 이강현, 아산이 선수가 위를 차지하고요. 투톱에는 헤이스 그리고 박인혁 선수가 뛰었습니다. 지금 출전 시간을 제가 참 열심히 좀 계산을 했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만 혹여나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2025년에 치러진 경기들만 출전 시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다 출전은 4,033분, 4,000분을 또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넘긴 첫 선수가 헤이스 선수였습니다. 헤이스 선수는 최다 출전을 했기도 하면서 11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다 도움은 6개의 도움을 기록한 최경록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팀 최고의 선수 헤이스 선수를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변준수 선수를 좀 뽑아봤는데요. 변준수 선수가 40경기에 나서면서 2골과 2개의 도움 기록했고 저는 이 리그 베스트 11 후보에 들어갈 만큼 그리고 또 대표팀 명단에도 소집이 될 만큼 올해 변준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량발전 선수는 저는 오우성 선수를 뽑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해까지 오우성 선수는 그냥 뭐 22세 이하 자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올해에는 또 결국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헤이스를 비롯해서 변준수, 오우성 이런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막전 라인업 대 최다 출전 라인업 보겠습니다. 개막전도 뭐 늘 그랬듯이 출전 시간 기준으로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고요. 개막전 베스트 11 보겠습니다. 김경민 키퍼를 비롯해서 이민기, 민상기, 안영규, 김진호 선수의 백포라인, 위쪽에는 박정인, 이강현, 문민서, 김한길, 그리고 톱에는 헤이스와 박인혁 선수가 뛰었는데요. 최다 출전 라인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바뀐 자리를 보자면 주전급 측면 공격수가 많이 바뀌었고 백포에도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양쪽 수비수가 모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수 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왼쪽에는 여러 선수가 뛰었는데 결국은 올해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뛰었던 건 울산에서 임대로 왔던 심상민 선수였고요. 오른쪽에는 조성권 선수가 또 새롭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우성 선수가 급부상하면서 윙어 뎁스에도 강화가 일어났고 박정인 선수를 애초에 좀 들어올 때는 꽤나 야심차게 데려왔습니다만 박정인 선수는 올해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우성 선수가 참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선수도 중간에 떠났습니다만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고 그런 부분들이 광주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했던 선수를 얘기해보자면 저는 조성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수비 그리고 측면 수비 모두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조성권 선수가 코리아컵에서는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좀 약간 생각이 짧은 플레이를 하면서 어려운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조성건 선수가 해준 역할이 광주에서 꽤나 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의 주요 경기 뭐 누가 말해도 이 경기가 되겠죠. 3월 12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 2차전 고베와의 경기입니다. 해당 경기 베스트레븐은 김명희 피커를 비롯해서 이민기, 민상기, 조성원, 김진호 그리고 오후성, 이강현, 박태준, 아사니, 박정인, 헤이스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경기는 또 극장골 승리였습니다. 1차전 고베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하고 돌아온 광주가 연장전까지 가서 또 끌고 가서 끝자락에 아사니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당시 아사니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또 있고요. 어려운 재정 상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편한 이후에 상금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도 광주가 좀 승리가 중요했는데 결국은 또 어려운 경기를 잡아내면서 그나마 재정적인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정일 감독의 힘 역시 이번 경기에서 또 증명이 됐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팀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렸기 때문에 프리시즌의 이적 이슈나 이런 것들 특히나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광주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수면 아래로 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정효 감독 자체도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슈들을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시즌 중반에도 광주에게는 중요한 경기들 몇 개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중요했던 경기는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시즌의 포인트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효 감독의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앞서 주요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정효 감독의 지도력이 올해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광주FC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었는데 이정효 감독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광주FC가 시즌 끝까지 좀 동기부여를 가져가면서 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25년 전 대회를 통틀어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오후성 그리고 광주의 수비를 시즌 내내 이끌었던 어린 수비수인 변준수와 조성권 이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오후성까지 해서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광주에서는 큰 활약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북에서 임대했던 진시우 선수 역시 뭐 괜찮았습니다만 아쉬운 모습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줬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였다. 마지막으로는 행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구단 역사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적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금 운용 계획 역시 터무니없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참 광주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 이정효 감독이 결국 다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말렸어야죠. 안 됐으면.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는 이런 부분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가 이번 시즌의 포인트 세 가지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시즌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정효 감독의 거취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강세를 이끌었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효 감독의 거취 문제가 올해 시즌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광주가 이정효 감독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또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 위약금을 내고 나가는 조항을 없앴다는 게 지금 정론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정효 감독이 행선지를 바꾸게 될지 뭐 해외나 이런 곳에서 오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정효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수단 지키기도 최대한 해야 됩니다. 팀을 떠나는 선수들을 최대한 줄여서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의 광주인데 사실 지금 들리고 있는 건 재계약 선수 2명을 제외하면 이탈 소식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아쉬움이 아닌가. 특히나 심상민 선수도 임대 복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성권 선수는 대전 그리고 오우성 선수 역시 이탈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좀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팀 행정력 꼭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팀이 더 흔들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행정력으로 팀을 구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광주FC의 2025년을 모두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쉬웠던 행정을 이야기했지만 아쉬웠던 행정보다는 위대했던 선수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광주FC 선수들 참 쉽지 않은 일정이었을 텐데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즌 광주 팬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